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희망 나눔을 하게 된 26살 최정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천원교회 희망 나눔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나눔의 주제는 덕분에 살았습니다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작년에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선문대학교 신학순결학과 18학번으로 입학을 했고 3학년이 된 작년 2022년도에 신학과 학회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학회장으로 1년 동안 활동하면서 느꼈던 내용들을 덕분에 살았습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의 성격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낯가림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경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회장이 되기 전까지 어느 공동체의 회장, 대표를 맡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언가를 책임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표현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 무게가 너무 무서웠는데 그 모습을 남들에겐 들키고 싶지 않아서 소극적인 행동을 보였던 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2022년 이민년은 너무나 색다르고 흥미로웠던 한 해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성격과는 가장 안 어울리는 1년을 보냈는데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2021년 2학기 기말고사 기간이었던 12월 12일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수야, 내년에 학회장 자리에 관심이 있을까?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가 어떻게 비슷한 경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의사를 그래서 그대로 전달하고 거절을 했는데 저를 막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는 전체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자리다. 어려운 자리지만 끝나고 나면 후회는 없을 것이다.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며 저에게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확고히 거절할 생각이었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피하기만 할 것인가? 항상 부딪혀보지 않고 도전 의식도 없이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부딪혀보라는 도움의 손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랜 고민을 한 끝에 저는 제안을 수락했고 2022년 1월 20일에 단톡방을 통해서 학우들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며 지금까지와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만큼 저에게는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저를 아주 힘들게 했었는데요. 제가 임기를 시작한 때가 대학 생활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원칙이 전환된 시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한 때가 2019년도였고 그 당시에 활동을 했던 분들은 대부분 졸업을 해서 학교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인수인계는 받았지만 대면 수업에 대한 자료는 부족했고 대면으로 학교 생활이 처음인 학생들도 있었기에 기존의 체제대로 적용시키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18학번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1학년을 마치고 저는 19년, 20년도에 군 복무를 마쳤고 21년도에 복학을 했을 때에는 비대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임기를 시작해 학교에 1학번 이후의 후배들을 단 한 번도 본 적도 접한 적도 없었습니다. 사전에 명단은 받았지만 보는 이름마다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반대로 학생들도 제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장에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고 학생들도 회장이 누군지 모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교수님들 중에서도 저를 모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순간이 있는데요. 작년 상반기 개강 일주일을 남겨두고 신입생 환영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교수님들 저는 첫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1학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저에게 직접 오시면서 우리 학과에 이런 학생이 있었나 하는 표정으로 이름을 물어봤던 에피소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아닙니다. 때문에 1학년 때도 인간관계가 그리 원만하지는 못했고 학과 내에서도 존재감이 부족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이끌어 본 적은 더더욱 없어서 사람을 상대하는 법을 몰랐고 저와 학생들 간의 벽이 쉽게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힘들었던 상황에서 제가 활동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그 중에 정말 결정적으로 저에게 큰 도움을 준 분들만 언급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졸업하셨던 선배님들, 특히 여기 계신 강진환 청년 목사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강진환 목사님께서는 19년도에 학회장직을 맡으셨는데 당시 대면 생활 경험이 있으셔서 그 당시 자료들을 보관하고 계셨고, 감사하게도 저에게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대면 수업이 확정되었을 때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에 저는 저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면서 첫 출발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간에도 제가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에 자료를 보내주시고 방법을 추천해 주시며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도와준 분들은 바로 제 신학과 18학번 동기들입니다. 사실 제 동기들은 저의 1학년 때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제가 이 직책을 맡는다고 했을 때 응원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1학년 때 워낙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공적으로도 거리가 가장 떨어졌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뢰성은 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기를 보내면서 동기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정수 너에게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다. 사람이 많이 달라졌구나. 더 성숙해졌다라는 말을 저에게 해줬고, 심지어 저에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며 직책에 아주 어울린다라는 극찬까지 해줬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던질 수 있는 말, 그냥 예의상 할 수 있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에 정말 큰 감동과 힘을 받았습니다. 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 같은 뿌듯함에 저는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멘탈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기 중 저에게 가장 큰 도움과 보탬이 되어준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부장단들입니다. 부회장을 포함한 각 부서의 부장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밤 늦게까지 회의를 하는 등 활동하면서 가장 많은 교류가 있었던 분들이고, 학과 전체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조율했던 분들이었습니다. 활동하면서 학업과 아르바이트, 교사 활동까지 병행하며 투입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좋은 자극을 받았고, 부장단들의 수고와 노력이 누가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항상 좋았던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의사가 전달되지 않아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 변수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미흡하지 못해서 아쉬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거의 저의 부주의였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던 저로서는 미안한 마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텐데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저 스스로를 나무랐는데요. 그런 저를 오히려 힘을 주고 공감해준 부장단분들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고 끝까지 함께 임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미안하면서 감사한,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인연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지금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돌이켜보면 크게 얻은 것이 3가지가 떠오릅니다. 먼저 대표로서의 경험입니다. 항상 누군가 이끌어주거나 부름을 받았던 저였는데 회장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야의 폭이 좁아서 전체적인 상황을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고려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좋지 않은 판단을 한 경우들이 초반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배님들의 도움과 부장단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점차 시야가 넓어지고 판단력을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책임을 회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남들의 시선이 너무 신경 쓰였다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남들이 저의 행동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오히려 피하기만 했던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오히려 저에게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저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아쉽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비슷한 상황 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얻은 것은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회장을 하게 되면서 남들보다 먼저 나서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기를 수가 있었는데요. 저조차도 이런 제 모습이 너무 낯설고 어색했는데 저의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저의 방향성을 지지해준 분들이 계셨기에 저는 더 주인된 자리에서 투입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배움과 성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너무나 부족한 저였기에 여러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돌이켜보면 저에게 학회장의 제안이 온 순간은 도전하고 부딪히고 책임져서 성장하라는 도움의 손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처음 경험하는 자리였고 책임을 회피하고 성격도 거리가 멀었던 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도움이 있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회장 또는 리더와 같은 대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꼭 도전하고 부딪혀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의인들이 반드시 주변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도전해서 성장하는 발판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희망 나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희망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